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지혜의 이야기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힘이 됩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들이지요. 이들은 모두 탈무드를 읽고 자란 유대인이란 사실입니다. 5,000년 동안의 긴 세월, 조상 때부터 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읽어주는 지혜의 책을 접하며 성장했고, 그 결과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의 소수 민족이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전체 수상자의 22%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그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보물창고인 탈무드 몇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자 목의 가시. 짐승의 뼈가 목에 걸린 사자가 목구멍에 걸린 뼈를 꺼내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죠. 학이 날아와 자기가 빼주겠다고 하며 사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고 머리를 사자의 입속에 깊숙이 넣어 뼈를 긴 주둥이로 뽑아냈습니다. 자, 사자님, 어떤 상을 주시렵니까? 사자는 내 입안에 머리를 넣은 너를 살려주었다. 이게 바로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몹시 위험한 상태에서도 살아남은 너에게는 이 일이 평생 자랑거리일 테니까. 세르반테스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비열한 족속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학식은 시계와 같은 것. 학식은 밖으로 드러낼 만한 성질이 것이 못 됩니다. 자기가 우수하거나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내세워도 안 되지요. 유대인은 학식을 우물에 비유하며 깊은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지만 얕은 우물은 곧 바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학식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부해야 하지만 참된 지혜는 겸허를 낳습니다. 탈무드에선 학식이나 능력 등 값비싼 시계에 비유했죠. 시간을 묻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시계를 꺼내어 보는 것이지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내보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행복의 비결. 한 상인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행복의 비결을 팝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에 혹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몰려들었죠. 제발 그 행복의 비결을 나에게 파시오. 사람들이 다투어 졸라대자 상인은 사실 사고 팔 것은 없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란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뿐이요. 늘 당신의 혀에게 나는 모른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자물쇠. 어머니가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옆에서 있던 어린 아들이 나쁜 사람이 들어올까 봐 그렇게 잠그는 거죠? 아니란다.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잠그는 거란다.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여성의 힘. 둘 다 선량한 인품을 가진 부부가 어쩌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착한 남편은 곧 재혼했지만 안타깝게도 악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 그는 새 아내와 똑같이 악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곧 재혼했는데 역시 악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새 남편은 아내와 똑같이 선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를 조종하기 마련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나님, 한 이교도가
기독교인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그것을 알려준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어. 그는 태양을 가리키며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오. 하나님의 보물. 어떤 랍비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집에 있는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시체를 2층 방으로 옮겨놓고 흰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설교를 끝낸 랍비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값비싼 보물을 맡기면서 잘 보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물의 주인이 찾아와 맡긴 보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는 당연히 그 보물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오. 아내, 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보물 2개를 되찾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랍비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친구, 한 남자가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 벌을 받게 될까 봐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그 자신이 몹시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에 그는 그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단번에 난 갈 수 없어 하며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니 궁궐 문 앞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나도 갈 수 없어. 그러나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기꺼이 같이 가주지. 자네는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왕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겠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며 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입니다. 착한 행실은 평상시엔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한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와 함께 친구를 찾았습니다. 친구는 아내를 잠시 다른 곳에 있게 한 후 친구 이야기를 다 듣고 그의 말에 모두 찬성하며 수긍하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보낸 뒤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을 또 수긍하면서 모두가 옳다고 찬성했죠.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친구의 아내가 당신은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는데도 어째서 쌍방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도 가장 옳소. 아내,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마찰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오. 우선 상황을 냉각시키는 일이 중요하죠. 쌍방의 주장을 모두 시인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요. 싸움은 말리고 불은 끄라. 약간의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으면 좋은 중재인이 되지 못한다는 한국 속담도 있기는 하죠. 처세.
결혼의 목적은 기쁨이요. 조객의 목적은 침묵이요. 강의 목적은 듣는 것이요. 방문의 목적은 빨리 도착하는 것이요. 가르치는 목적은 집중이요. 단식의 목적은 그 돈으로 자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오늘도 처세를 잘 하시면서 어디를 가나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빛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